안녕하십니까. 역학자 손논규입니다. 요즘 들어 이름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명학에 대하여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주는 후천 운명으로 인생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을 보면은 계명도 많이 하고요. 동사무소에서 요즘 개명하러 왔다고 이렇게 하면은 서류를 발급해주는 전담 직원이 있을 정도로 개명 사례가 많고요. 법원 허가도 별 문제가 없으면은 다 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학은 성명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명학은 그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성명학을 저는 어차피 나누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고전적인 성명 이론과 현대적인 성명 이론을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우주의 선천기를 받고 태어나고요. 이 선천기는 개인의 성격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숙명이라 하고요. 사주팔자로 표현을 합니다. 선천의 숙명은 인간의 삶 속에 후천운인 운명과 연결되어 숙명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고 그럽니다. 좋은 이름은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음양오행의 이치와 이것의 전달 매체인 수리를 잘 조합해서 각 개인의 선천기운인 사주에 맞게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은 우주는 음양과 오행의 이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명학을 전부 볼 수는 없고요. 음양오행과 수리에 충실한 고전적인 성명 이론과 현재 대표되는 육친을 가미한 한글 파동성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와 그 수리 사격을 보완해서 나온 한문의 구궁성명학을 한번 현재 시중에서 많이 장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서 현대적으로 이렇게 현대와 고대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명학인데요. 제가 두 부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고전 이론과 현대 이론으로 두 분류로 나누어서 보면은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음양오행의 장명의 원리에 치중을 많이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로 음양을 맞추었고요. 음양조화를 강조했고, 두 번째는 오행이 있습니다. 오행에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소리오행이라 그래가지고 음령이라 그러고 발음오행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부르기 쉬운 게 좋은 이름이라고 해서 소리오행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자원오행이라고 있습니다. 자원오행. 이름이 후천운이라 그러면은 사주가 선천운이죠. 그래서 선천운인 사주에 맞게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맞추어서 이렇게 장명을 하는 그런 자원오행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삼원오행이 있습니다. 삼원오행이 있는데, 이 삼원이라는 거는 천인지라고 해서 하늘과 사람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서 장명을 해야만이 그 운기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수리에 맞춰서 한자의 핵수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 수리사격이 있습니다. 4개 격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수리사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전 이론에서 보면은 이렇게 장명 위주의 그 장명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그게 장명을 해서 여기에 길과 흉 정도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좋은 이름이다, 나쁜 이름, 이 정도로 이제 장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를 수리 사격을 많이 위주로 장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 이론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은
한글 성명학 이렇게 보면은 소리 오행에 해년을 배치하고 육친을 잡아서 장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에 태년을 넣었다고 그러는 건데, 여기 소리 이론에 훈민정음에서 우리가 한글 성명학에서 나오는 훈민정음에 태년을 넣어서, 태년이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해를 넣어서 이렇게 장명을 하고요. 여기서 육친을 넣어 놓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인간은 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라든지 조상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조상의 연결 관계라든지, 우리가 이름에도 보면은 나 혼자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형제라든지 다 부모라든지 관계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해석하는 것도 육친통병이라고 하듯이 이름에도 이렇게 육친을 넣어 놓으니까 어떻게 내 이름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이 이름을 사용했을 때 어떤 운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다 알고서 이름을 부르면은 더 자기가 그 이름을 부른 데 대해서 무슨 의지가 더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태년을 내서 한 파동 성명이 있고요. 또 여기 이제 수리를 지금 장명소에서 거의 하고 있는 장명은 수리 오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리 사격으로 이제 장명을 하는데요. 수리 사격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리는데, 여기에 수리 사격에 4개의 격으로 사격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구궁성명학이라는 거는 육친을 9개로 만들었죠. 9개 궁으로 만들어서 이게 육친의 전부의 육친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라든지 사회의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궁으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오행도 붙이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또 육친의 자원을 보완할 수 있는 또 육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태년에 천간을 기준으로 한 육수를 붙여서 그 사람의 환경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이제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로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현대 파동 성명이라든지 소리 성명이라고 이렇게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어떤 건지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동 성명이라 그러는데 소리 성명이라 그러고요. 파동 성명이 이 자체로서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한 성명학의 분야인데 이론이 많겠죠.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지금 그 해설 위주의 그걸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면 이름으로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보면서 성함을 보면은요, 이분은 신사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태년을 넣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육친을 붙입니다. 육친을 해서 이게 이제 오행에 소리 오행에 이자, 명자, 박자라는 이런 이름에 태년을 넣었죠. 태년을 넣어서 이제 육친을 산출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면 나중에 이제 설명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게 이라고 영은 제가 토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짝수기 때문에 기토라고 이렇게 이제 붙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 핵수를 먼저 색수로서 음양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음이기 때문에 삼액이고요. 요게 삼액이고 해서 칠액이기 때문에 홀수면은 양이 돼서 임수가 되고요. 이렇게 이영은 무토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보고요. 미음 같은 경우에는 4핵으로 되어 있고 2핵이 이렇게 해서 7핵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임수가 되고요. 요거는 간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성명 이론이니까 이제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동 성명에 육친의 산출을 하는데, 이게 이제 토생금이라고 해서 이쪽이 이제 일간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토생금이라고 해서 요걸 우리는 식신이라고 그럽니다. 육친을 표현할 때. 그리고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인수라 그래요. 정인이라 그러죠. 정인이라 그러고 토생금을 해서 요거는 상관이 되겠습니다.
상관이 되고, 요게 또 금생수가 돼서 여기 인수가 되고요. 요거는 금강목이라고 해서 요거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육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발음 오행에 이렇게 육친을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천간으로 보면 이제 병하의 개념이니까 하생토 이렇게 돼서 여기에 또 정인이 되고요. 정인이라 그러기도 하고 인수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 수곡화해서 요거는 편제가 되고요. 하생토해서 편인이 되고, 편제고, 목생화해서 식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식신. 예. 이렇게 해서 이름의 파동의 이름에서 중심이 이게 중요하게 다루는데, 인수라는 거는 우리가 그 육친 설명에서 어머니로 볼 수 있죠. 어머니의 개념이니까, 어머니라는 것은 우리가 무한정 자식들한테 베푸는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받는 것보다는 베푸는 점이 많은데, 이분은 베푸는 인수의 개념으로서, 그리고 어머니의 개념, 이렇게 개념도 있지만은 윗사람의 덕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수의 해석으로서는. 그래서 인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수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극의 개념에서 인수가 식신을 제하면은 식신이 관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관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는 상관이 인수를 이렇게 제하면은 여기는 정관이 나옵니다. 정관이 나오고, 여기서 또 정관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성 이름에서는 이렇게 관이 편관과 정관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또 이런 본자에 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나온 관들이 아주 튼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관은 어떤 작용을 했나 그러면은 이게 한 회사에 사장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정관에서는 서울시장을 했고요. 여기에 정관에서는 대통령까지 한 이러한 이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이 세 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동성명, 현대 이제 성명학을 할 수 있는 이 파동성명학에서는 예를 들은 것처럼, 간단하게 들은 것처럼 이렇게 육친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명에 대해서 그 설명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지, 이게 또 초년이라든지 중년 이렇게, 요거는 또 파동에 대해서는 사례는 잠시 후에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또 재운이 많죠. 편재와 편인이 이렇게 많고 해서 재에 대한 개념이, 돈에 대한 개념이 많으신 그런 이름을 소유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친에 대한 설명을 붙여서 장명을 하니까 우리가 그 장명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양의 이렇게 이제 현대 이론에서 한 예를 보았고요. 음양의 조화라는 것은 이론을 설명을 하자면, 성명학에서는 음양은 글자의 획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문 글자의 획의 끝자리 수가 1, 3, 5, 7, 9로 된 글자는 양획이 되고요. 2, 4, 6, 8, 10으로 된 글자는, 열로 된 글자는 음획이라고 그럽니다. 이름의 수리도 음이나 양 한쪽으로 편중되지 말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음양조화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은 김갑돌이라고 이러면은 한문의 획수가 김은 8획이고 갑은 5획이고 돌은 6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양음으로 되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음양의 조화라는 것은 성의 한자 획수가 이렇게 확정 획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자에 다른 음양의 획수를 넣어야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거 음양이라는 것은 한글에도 넣어서 이렇게 짓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행에 대한 장명법으로서 오행은 소리와 자원과 삼원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오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의 기본 원리로서 음양의 조화라는 것은 성명하게 음양은 글자의 획수로 정합니다. 한문 글자의 획의 끝자리 수가 1, 3, 5, 7, 9로 된 글자는 양획이라 그러고요. 2, 4, 6, 8, 열로 된 글자는 음획이라고 그럽니다. 이름의 수리도 음이나 양 한쪽으로 편중되지 말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김갑돌 이렇게 했을 때는 한자의 김은 8획이고 갑은 5획이고 돌은 6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음으로 되어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화되지 않은 순음이라든지 순양의 배열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양양양이나 음음으로 된 글자는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의 획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이름에 다른 음양의 획수를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양의 조화라는 것은 한글에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오행 이론에서는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5개로 되어 있는데, 음양이라는 것은 우주의 이치고 우리가 이름에서도 음양오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음양오행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이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주가 이렇게 태극의 상태에서 음양으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다시 사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는 목으로 볼 수 있고요. 목화, 금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태음이라 그러고 음이라 그러고요. 여기는 양의 개념인데, 여기서 태양과 소음과 소양과 태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여름이 되겠죠. 여름이고 봄이고 봄, 가을, 겨울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양의라 그러고요. 여기서는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계절의 의미죠. 이 중간에 이거 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음양오행에 우리가 소리의 오행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라는 개념에서는 기역과 키역이 목이 되고요. 나다라타 이게 화가 되고, 이응 히읗을 편의상 지금 토로 일단은 적겠습니다. 그리고 사자차 이게 금으로 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수입니다. 수오행인데, 이렇게 발음에 따라서 발음 오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목생, 화, 하생, 토, 토생, 금, 금생수 이런 식으로 순리에 따라 생의 개념으로 장명을 했을 때 발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음이라 그러고, 요거는 서름이 혀소리 서름이라 그러고요. 요거는 후음이라 그래서 목구멍 소리죠. 목구멍 소리고, 요거는 치음이라 그러고요. 요거는 순음, 입술 소리 순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발음 이름의 순리 상생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 이론이 첫 번째 이론에서는 받침을 이론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받침을 어떻게 상생에 넣어야 될 것인지 넣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게 있고요. 또 요즘은 또 토와 수의 개념에서 이게 지금 토가 지금 이응 히읗으로 이제 토라고 그래 놨는데, 이 나누어지는 부미는 이거 이제 훈민정음에서 훈민정음의 소리 발음에 대한 오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훈민정음을 해례본으로 이게 1940년에 해례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론으로서
해례본에서 나온 수가 이응 히읗이다. 토가 미음 비읍 피읍시다. 이렇게 또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해본에서는 기존에 사용한 이렇게 토는 이응 히읗이고 수는 미음 비읍 피읍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입장은 우리가 여기서도 보듯이 이게 목화 금수에 이런 기역 기역과 니은 디얼 리을 이게 시읒 읒 이런 발음들은 혼자서 발음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 목구멍 소리인 후음이 받쳐줘야 됩니다. 소리라는 것은 그 공기에 발음으로서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폐가 공기에 그거를 공기를 순환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구멍 소리는 폐에서 이렇게 목구멍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열어줘야지 이런 발음들이 나온다는 개념으로 해서 목구멍 소리인 후음이 이응 히읗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지지의 개념에서도 보면은 사계절에 목화 금수 이렇게 놓으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넘어갈 때는 항상 토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묘진의 인묘에서 봄이라 그러면은 진이 다음 계절을 열어주는 이렇게 토의 그 중간 그 계절의 변하기를 엮어주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또 사오가 여름이라 그러면은 미가 또 다음 계절인 또 하를 또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토라는 것은 이 중간 개념으로서 이응 히읗이 토가 맞다고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음 오행은 발음에 이렇게 목화도 이게 순행의 의미로 지었을 때 좋다는 이런 개념으로 장명을 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다음으로는 삼원오행이 있는데 삼원오행이라는 것은 삼원이라는 것은 천인지의 삼재의 개념입니다. 삼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 가지 원리로서 하늘과 땅이 서로 거역되어서는 안 되고 땅과 사람이 친해야 하고 사람이 하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홍익인간 제세이와 강명이세의 세상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이렇게 천인지 삼재 이런 개념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그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름에도 삼원오행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 장명에 넣었습니다. 오행이 들어가 삼원오행으로 넣고요. 근데 보면은 여기 1, 2는 삼원오행에 보면 1, 2는 목으로 보고 3, 4는 하로 보고 5, 6은 토로 보고 7, 8은 금으로 보고 9, 10은 임계로 봐서 수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삼원오행에서도 학설이 좀 몇 개로 갈리는 바가 있는데 가성수를 일로 넣는 것도 있고 안 넣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도 있고 그런 설이 있는데 대원칙은 삼원도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1, 2는 목이고 3, 4는 하고 5, 6은 토다. 7, 8은 금이고 9, 10은 수라고 그러는 개념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은 보통 우리가 역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1, 6은 수고 이게 수의 개념이고 3, 8이 목이라 그러고 4, 9가 금이라 그러고 50이 토라 그러고 요렇게 수에 대한 오행의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성명학에서는 굳이 1, 2는 왜 목으로 하고 3, 4는 화로 하고 이렇게 그 개념 이런 개념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음양의 이치에서 그 순서대로 순행의 원리로 1, 2, 3, 4 이렇게 순행의 개념으로 점점 그 순리대로 늘어난다든지 많아지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자원오행이 있습니다. 자원오행이라는 것은 자의 오행이라고도 그러는데 부수나 글자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각 오행에 맞게 분류를 한 거예요. 한자의 모양이라든지 의미로 분류해서 그 글자가 지니고 있는 오행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그 보면은 목은 나무 목자가 들어간 게 많고요. 또 이렇게 보면 또 어질인자는 우리가 목은 어질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어질인자 인해 목은 인해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질인자를 우리가 목어의 자원으로 넣고요. 동력 동자는 동쪽은 푸른
동쪽은 푸른색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목의 자원오행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보면은 수까지 자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여기는 자원오행이라는 것은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사주의 기운을 상생순환하는 사주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후천이라 그러는 선천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천을 보완해서 후천의 그 삶의 모습을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원오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오행은 자의오행이라고도 그러는데 부수나 글자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각 오행에 맞게 분류한 것입니다. 한자의 모양이라든지 의미로 분류를 했고요. 글자가 지니고 있는 모양, 의미로서 나타내는 오행으로서 예를 들면 목의 자원이라는 것은 나무 목자의 이러한 모양이라든지 또 어질인자가 의미로서 목에 들어갑니다. 목이라는 것은 어질인자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질인자는 목의 자원이다 이렇게 보고요. 동쪽은 푸른색으로 봐서 동력동자는 목의 자원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목화 토금수에 자원을 넣고요. 그래서 자원오행이라는 것은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개념이고요. 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사주의 기운이 상생순환하는 건강한 사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름은 후천운이라 그러는데 후천은 선천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선천에 사주가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주면서 후천을 연결해야지 동떨어진 개념으로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원오행에 대해서 예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또 다 아는 걸 한번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사주가 무진생이고요. 을축에 일은 김이고요. 갑술이라고 그럽니다. 사주가. 김영삼 대통령의 사주는 그 토가, 지지의 토가, 진술, 충미가 다 들어가 있는 특수한 사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일단은 토가 이렇게 많으니까 토라는 것은 나무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나무를 키우는데 중요한 것은 나무를 키우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사주에서는 물이 없습니다. 사주에. 그래서 이게 자원인 자원오행에 이게 물 숫자이기 때문에 물 숫자를 넣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김은 금에 들어가고 여기는 자원이 수고 여기는 제가 38은 목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사주에 여기에서는 38을 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이 있기 때문에 목을 보서 이게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이제 자원이 이제 잘 돼 있죠. 그리고 사주에 보면은 토는 많은데 물이 없기 때문에 물 숫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지만 근데 음양의 이론에서는 남자가 양이기 때문에 항상 음이 있어야지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를 넣어준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양으로 이루어진 남자의 수가 없기 때문에 음의 개념으로 수를 넣었다고 자원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이름에서는 성명에서는 이게 지금 용띠로 되어 있죠. 용띠라는 개념은 용은 물이 없으면은 그 역할을 다 못하죠. 용이 성천을 한다 그러는데 용의 사주에 물이 없으니 이름에 이렇게 물을 넣어주니까 좋은 이름의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오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주에 없는 오행을 넣어서 사주도 보충하고 이 사람이 앞으로의 진로도 좋게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자원오행을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리라고 있습니다. 수리라는 것은
성자와 멍자의 핵수를 계산하여 사격으로 구분하여 인생 운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중에 책에서 보면은 송대의 최구봉 선생의 81 수원도라고 여기서 유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장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일제강점기에 창씨 개명 이때 그 일본의 그 종교법인의 교주이고 일본의 성명학의 대가인 사람이 일본식 장명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로는 수가 지닌 고유의 의미를 성명학에 응용한 것으로 성명자의 수리에 따라 기륭하복을 이렇게 이제 국위긴천을 예지할 수 있다는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수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 핵수와 이걸 핵수를 합해서 김은 8핵이고요. 김은 8핵이 되고 김은 8핵이 되고 0은 하나, 1, 2, 3, 4, 5핵에다가 여기에다 또 여기 물 숫자 이게 4핵으로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 5핵에다가 4핵으로 해서 9핵이고 되고요. 그래서 3핵으로 해서 원형 이정으로 여기에 원이 12핵이 되고 형 이걸 해서 17핵이 되고 이름의 성과 이름의 끝자를 합해서 8핵과 3핵을 합해서 11핵이 되죠. 이렇게 하고 전부를 합쳐서 8핵, 9핵, 3핵 이렇게 해서 20핵이 되고 이거를 이제 총운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리를 원형 이정으로 사격으로 만들어서 이 격수에 맞는 이름을 지으면은 운이 발복을 한다 이런 개념에서 수리 사격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이름으로 80일 수원도라 그래서 여기는 딱 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죠. 보면은 뭐 금수목으로 이루어졌다.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이루어진 이런 순행으로 좀 돼 있는 이런 거 같으면은 금수목으로 이렇게 되면은 발전 성공격이다. 발전 성공격. 이런 식으로 네, 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는 이제 수리에 따라서 그 정해진 그 수원도에 있는 그걸 그냥 읽어주면 되는 그 정해져 있는 수리에 좋은 수리로서 이제 딱 정해져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전적인 성명 이론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파동 성명학이라는 것은 한글 성명학으로서 기본 이론으로서는 사주와 이름의 상관관계에서 이름의 중요성을 인식했고요. 한글 소리에 맞추어서 음호행에 훈민정음의 소리오행을 넣었다는 겁니다. 해년을 배치하고 육진을 잡아서 장명을 했고요. 소리에 태년을 넣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보면은 여기서도 모음의 사용이요. 이게 발음오행으로 파동성명학을 장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또 이론이 있어요. 모음을 사용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모음자의 음양은 의미 외에 숫자의 의미를 부여했다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모음은 3원의 원리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여튼 이렇게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이런 이론이나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또 모음이라는 거는 상생상극의 원리에는 저는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음은 배제하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또 모음을 사용하는 그런 이론에서는 나름대로 그게 또 다른 또 이론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토의 문제도 아까 설명했듯이 한글 성명을 장명할 때는 이렇게 모음의 사용 여부와 수토의 문제를 고려해서 장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해서 구성 원리는 연령에 따라서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장명 사례는 이렇게 장명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궁성명학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구궁성명학은 이렇게 수리사격에 보완을 했습니다. 수리사격에 보면은 장명 사례를 보면은 이분은 병술연의 띠가 개띠로 되어 있죠. 성명은 김영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문의 수리사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이 8핵이고 영이 14핵이고 자가 3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선천수라 그래서 선천운을 보는 거고, 여기에서 세 개의 궁을 냈죠. 부모와 모친궁이 있고요. 형제 자매궁과 이름의 끝자를 연인궁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천으로서는 모친 부친궁에 천인지 이와 총 외격을 이렇게 6개의 격을 넣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에 이를 대해서 부친 모친궁으로 후천운에 부친 모친궁으로 봐서 천호를 잡고요. 그래서 9핵이 나왔고, 본인 궁은 성과 이름의 첫자 8과 14를 더해서 22가 됐고요. 가정궁에는 14와 13을 합해서 이름자만 합해서 가정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궁은 성과 이름의 끝자를 합해서 11핵이 돼서 배우자궁이라 그러고요. 자식궁은 8핵과 14핵, 3핵을 다 합쳐서 이렇게 총핵으로 해서 자식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궁이라고 해서 사회궁은 이름의 끝자에다가 이를 더해서 사회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궁에 따라서 그 육친의 기륭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육친 해석이 쉽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오행을 발음에 따라서 오행을 한글 발음에 따라서 또 뭐 분류를 했습니다. 김이라 그러면은 김의 기역에서 목을 잡고요. 미음에서 수를 해서 이렇게 오행에 따라서 연지 육친을 일간으로 잡고 육친을 붙였죠. 그래서 형손 재간부라 그래서 육친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에서도 보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름에 외자가 된다 그러면은 육친이 또 둘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친의 그 기운이 모자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이러한 환경은 이 사람의 육친에 대한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간을 넣어서 육수를 붙였죠. 청룡, 주작, 구진, 백호, 현무 이렇게 해서 그 환경을 이렇게 장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구궁성명학의 장명 원리는 사주를 작성 후에 연주를 기준으로 하여 성명풀이하고요. 뿌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일간 중심에서 탈피해서 연주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천수와 후천수로 나누고요. 낙갑을 붙이고 공망을 또 넣었어요. 공망에 이거는 또 제가 또 한 번씩 또 장명에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장명에 보면은 그 장명이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은 최대한 우리가 좋다는 이론을 반영을 해서 보는데 이게 구궁성명학에서 보면은 공망이란 게 또 잘 맞습니다. 공망이라는 것은 비어 있다는 개념인데. 본인 궁에 공망이 드니까 지형천리라 그래서 평생 가시밭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주 그 삶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장명을 해서 보면은. 그래서 공망이 좀 잘 또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육수를 넣었고요. 육치는 성명의 자음 기준으로 해서 오행을 붙이고 연지 일간 기준으로 잡고 육친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궁과 현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파동성명학과 구궁성명학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해석에 우리가 간명을 할 때 그 선명하게 이렇게 해줌으로써 상대방한테 우리가 장명을 해준 원리를 명조를 사주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명시에 고려할 사항으로 다시 또 우리 일반 그 장명하시면서 혼돈이 많이 되는 게 병과 부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학의 한문 부수의 획수는 원뜻을 찾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원래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획수를 계산하는 거고, 원래 글자를 기준으로 획수를 계산하는 것이고, 변을 붙일 때는 원부수로 본다는 것이죠. 예. 아까 본 이렇게 길령자에 이 삼수변을 물 숫자로 이렇게 계산해서 사획으로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한자 수를 따라서 사획으로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뭐 신방부수를 쓸 때는 또 좌측인가 우측에 이렇게 붙었을 때, 그래서 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방부가 오른쪽에 붙을 때 왜 이게 획수와 양자를 썼을 때 이렇게 왼쪽에 좌변부에 썼을 때 획수가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획수 계산이 틀린다고 장명을 해주면은 고객께서 연결이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몇 자가 안 되니까 찾아서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글에서 보면은 자음을 이응을 획수로 이 이응자를 획수로 계산해서 이획으로 또 보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붓글씨를 쓸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이획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한글 창조의 그 기본적인 그 의미를 따랐을 때 상형의 의미로 했기 때문에 원의 개념으로 이렇게 봐서 일획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지어선 이렇게 쓰니까 이게 일획, 이획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원래 지어선 이렇게 1, 2, 3 이런 지어시기 때문에 지어서 3획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게 또 혼동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명시 고려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은 불용문자, 피해야 할 문자가 있습니다. 장남, 장예에만 쓸 수 있는 글자가 있고요. 장남에 쓸 글자를 차남이 쓰면은 장남이 장남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거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글자는 인생에 무게가 된다고 해서 피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명의 순서를 기본은 사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주를 정하고 이렇게 고전적인 장명법과 현대 육신 장명법을 추가해서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한 그 내용을 자신이 스스로 다 알고 살면은 그 의미가 이름에 대한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에 맞는 외국어 발음을 넣어서 영어 발음을 참조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성에 맞게 남자는 멋있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고, 여자는 예쁜 이름을 지어서 개성을 살려주는 이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유행할 스타일은 어떤 이름에 되겠는가, 이렇게 또 봐서 다음 세대를까지 계산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장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라는 것도 있습니다. 호를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호라는 것은 그 이름을 장명을 개명을 하기도 그렇고 이랬을 때는 연세도 많고 이럴 경우에 호를 사용하는데, 호에는 예명도 이제 호에 들어가고요. 명을 우리가 태어날 때 쓰는 것을 명이라 그러고, 예전에는 성인식 때 또 자를 지어줘서 친구 간에도 이렇게 부르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옛날부터 다루었기 때문에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고 자를 써서 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호는 그 사람의 좌우명이라든지 지금 인품이라든지 성격, 의미를 부여해서 개인의 분위기로 이렇게 짓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라는 것은. 그리고 고향의 산 지명을 따서 쓰고요. 아호엔 두 자를 많이 쓰는데요. 오행의 상극은 정하지 않고 수리는 두 자를 합쳐서 이렇게 짓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호를 운갑오라 한번 지어봤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많이 감추고 살죠. 그런데 갑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둔갑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요한 것을 한번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한번 운행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운영을 해보자는 뜻에서 운갑으로 이렇게 호를 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호와 사명, 사호가 있죠. 그래서 브랜드와 이름이라 그러는데 이 상호와 사명이죠. 이게 사호, 예. 사명으로 이렇게 해야 돼. 잘못 나왔네. 예. 그래서 이거는 시대 감각에 맞아야 되고요. 부르기 좋아야 되고, 부르기 좋다는 것은 파동이라는 기의 흐름이죠. 그래서 부르기 좋아야 되고, 광고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광고라는 것은 선점의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는 꼭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을 하고, 상호와 사명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긴 글자는 피하는 게 좋고요. 5자 이내에 그 상호를 짓는 게 좋고, 반복의 효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호를 지을 때는 대표자의 사주도 넣어야 되고 양어로 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상호를 지어야만이 그 회사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걸 지을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시대에 맞는다든지 제품이 나와서 잘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성명학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그 불행의 원인이 있다면은 불행의 원인을 찾아서 내 주위를 감싸고 있는 운명의 흐름을 바로 잡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은 내 운명만, 삶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고 가족과 있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 운명이 잘 풀려야지만이 주변에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에서도 내 주변에 육친에 영향을 다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명이라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지어야 되고 그 기운이 발현될 수 있도록 이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갑이었습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 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말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1 심리 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심리 상담 전문 기업 심리2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